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또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다행인 점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양봉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하고 게임주하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쪽에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강했죠. 이번 주도 지수는 박스권으로 갖춰놓고 테마주들만 계속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공개방송과 그다음에 소통 시간대에 많이들 아주 지겹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거나 아니면 반등은 나올 건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거다. 오히려 테마주들이 더 잘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아마 지난주 하고 지지난주 설명을 해드렸던 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좀 날 텐데요. 여전히 지수 목표치는 3,100과 3,200, 그러니까 1차 목표치 3,100, 2차 목표치 3,200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치를 빨리빨리 올라가주면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뭔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들어주면 또 횡보하고 그리고 또 소폭도 떨어지고 또 조금 들어준다 싶으면 또 횡보하고 또 소폭 떨어지고 계속 그런 형태를 좀 보이다 보니까 계속 종목들은 테마주들만 급등이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오전서부터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유는 한빛 5호기 재개 이슈랑 그다음에 지난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들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카타르에서 LNG 선박 수주에 대한 그 지원 요청이 세도를 하면서 카타르 에너지 공사에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이 13%를 차지를 하는데 그 세계 최대 규모의 노스필드 가스전을 개발을 위해서 LNG 선박 발주를 추진 중이며 그래서 한국의 조선 3사와 작년 6월서부터 해서 계속 개혁을 체결해 왔고 곧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움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테마가 움직였나 보면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서 정부에서 초안을 공개를 했고 확정안도 이번 달 말쯤에 이제 발표를 할 거고 그래서 11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를 계속 상승을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안 움직였던 쪽이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신한수에서 좀 풀어드렸는데 여행주하고 항공주하고 카지노, 백화점, 화장품 업종들도 소비주라 그랬죠. 근데 지난주 안 움직였지만 그쪽도 순환매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난주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들은 계속 강했으니까 오늘은 좀 늘리는 거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여행, 항공, 카지노, 백화점, 화장품 업종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3분기 상장 은행 순이익 사상 최대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고 그 외에서도 오늘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서 좀 움직였던 게 장 분위기가 그래도 빨간색이 나오니까 장중에 이제 KT 회사가 이제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이 되는 통신 장애로 인해서 전국이 난리가 나서 일부 보안 섹터들도 움직임이 좀 나왔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지수는 크게 흔들리는커녕 흔들리는 척을 아침에 좀 했다가 결국은 다 들어주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아마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크게 빠질 일은 없고요.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대형주들은 계속 재미가 없을 거고요. 테마주들만 급등하는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 얘기도 사실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서는 신의 한 수에서는 소통방송만 하고 TV방송에 나오질 않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대형주들 재미없고 테마주들만 급등하는 흐름이 계속된다. 이번 주도 계속 그럴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오늘 월요일장이니까 잠시 뒤에 요거 끝나고 나서도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통 방송에서 지금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파라다이스도 흔들었지만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박스권 장입니다. 급등하면서 계속 지속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에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진 않습니다.
계속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갔다. 또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런 장세가 계속 당분간 이어지니까 애매한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장이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는 분들은 좀 이따가 소통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두 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원전 테마주들,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전력, 전기 이쪽 애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 뭐 에너지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요 20개국과 함께 정상회의를 하는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를 COP26이라는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COP26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이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복합이 되면서 원전 테마주를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지금 나오는 일정이 다음 달 5일까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고 나서에 또 정부의 또 다른 또 뒷심을 또 발휘하는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원전 테마주들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 지금 수급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150만 주를 주워 담았네요. 연기금이 46만 주. 최근에 꾸준히 사요. 그러면 이거는 3만 원까지는 일단 갖다 붙인다는 얘기고요. 그 이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 쉽게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원전 테마주들을 작년도서부터 해서 이쪽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없애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이라든지 원전 기술들이 대한민국이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데 이 기술을 썩힐 거냐? 그건 아닐 거다. 뭐 국내에서 안 하더라도 뭐 해외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것도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전에서 한번 이거를 표적 종목으로 바닥에 있는 애들을 몇 개를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가격이 안 들어오는 애도 있고 들어오는 애도 있고 그래서 강연에서도 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땅 넓은 나라에서 바람 계속 24시간 내내 부는 동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일주일하면도 마찬가지예요. 장마에서는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강연회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수치를 가지고 그 정보 자료를 가지고 PPT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 맞는다. 근데 원자력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아요. 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한빛 5호기 발전을 재개를 하는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계속 갈 것 같다.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테마가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표적 종목을 하나 전력 테마, 전선 테마는 그렇게 안 따라가더라고요. 다 원전 테마 애들만 해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원전 기술 있는 애들 그쪽 애들만 움직였는데 전선 전력 테마도 조만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KB금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들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KB금융은 최근에 8, 9월 달에 실전매매 정수에서 추천해봤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잘 올라가죠. 3분기 상장은행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실적을 지금 보면은 지난 21일 장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39%나 올랐습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1조 거의 8천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를 했네요. 순이익은 9% 정도 증가한 1조 3천억 정도. 그래서 KB금융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2.48%.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순이익은 22%나 올라왔네요. 지금 은행주들의 지금 실적들이 좋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배당까지 노리면서 계속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슬쩍 은행주, 보험주, 금융주도 증권주도 마찬가지
잘 안 빠져요. 은근슬쩍 올라가는데 마치 오늘 화장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만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안 가느냐? 삼성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건든다 싶으면 징그러하게 안 움직여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왜 안 움직이느냐? 그냥 개인들이 좀 많이 산다 싶으면 아주 철저하게 안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움직이느냐? 개인들이 안 산다 하면 움직여요. 이거 대형주 기준입니다. 그래서 증권주 잘 가죠? 증권주 잘 움직여주고 있고, 보험주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은행주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요즘에 계속 바닥에서 40% 올라갔어요.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죠. 누가 봐서는 딱 제가 한 12% 올라갔나 싶었는데 48% 갔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그 게임주, 뭐 메타버스 뭐 다 제치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이 냈어요. 이게 뭔데? 하나투자증권. 물론 다른 증권사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어쨌든 뭐 보험주하고 은행주하고 증권주가 여전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인 투자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 어쨌든 관심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보고 뭐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실전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한전기술인데 이게 추천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강연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언급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에너지 얘기할 때에서 제가 한전기술과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서정기전도 신한수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건 추천드려 준 건 아니고요. 자, 한전기술을 작년 2월 달에서 추천한 이유는 워낙 바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테마를 죽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전력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까지는 못 가고 이게 지금 바닥에서 281%를 갔습니다. 작년 2월 19일 날에 19,500원에 추천했었거든요. 매수 가격이 19,500원 추천해가지고 강연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종목인데 원전 테마가 계속 이렇게 안 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올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갖고 그때 담화를 나눌 때 그때에서 원전 테마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체가 그때부터 바뀌는 기조가 보였죠. 그때서부터 한전산업부터 해서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 한전산업을 보게 되면 이때쯤이었죠, 뭐 그렇죠? 이때 6월달쯤, 6월달, 7월달 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약간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라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오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한전기술은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한전기술. 요거는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의 표역 종목을 아침에서 뭐 드린 게 있어요. 그건 전선 테마입니다. 전선 전력 테마주들하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엮여 있어요. 그리고 건설주들이 원래는 원전 테마랑 엮여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건설주는 건설주고 원전은 원전이에요. 그런데 원전을 건설하러 가면 우리나라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대림산업 다 원전을 다 해요. 하는데 테마에는 엮이질 않아요. 가끔가다 엮이긴 하는데 거의 뭐 한 5년에 한 번 엮이나 10년에 한 번 엮이나 어쨌든 건설주도 근데 건설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전 테마주 쪽에서 아직 안 움직인 쪽을 순환매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전에 추천했었던 한전기술 그냥 자랑 겸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결국은 바닥에 있는 애들로 공략을 했을 때에서 280%의 수익을 나는 거지 떠 있는 거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모양이 이뻐졌어요. 뭐 이 정도 모양 오늘 기대했던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나 아니면 빨간색 도치 정도로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 지수 올라가는 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테마주들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점수 80.5를 드린 거고요. 매수 포인트는 85.5.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공략하는 대형주는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갑니다. 안 움직입니다. 테마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강했던 테마, 원전 테마주들 85점 우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잠시 뒤에 이제 뭐 신한수에서 소통 방송을 할 건데요.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소통 방송에 실시간 접속 참여가 300명을 달성을 하면 예전에는 제가 그 설경 유튜브에서 500명도 달성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다시 그 유튜브로
그래서 일단은 300명, 400명, 500명 이제 차근차근 달성을 다시 할 건데요. 300명 달성이 되게 되면 아직 2달 남았죠.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종목도 제가 드린다 그랬죠. 이거를 참여를 하려면 노란톡방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그 스캔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 그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K컨텐츠, 그다음에 소비주, 게임주 흔들린 것들 걱정이 되신 분들 잠시 뒤에 뭐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또 시장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전기술 같은 특징주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돌파하게 되면 이정수 위원님이 선물 2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모이시길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 소통 방송도 참여하고 싶으시고요. 또 실시간 전략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